자, 드디어 어제 5월달에 FOMC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FOMC 결과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25p를 인상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3월달과 5월달이 크게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네시아몬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 동시에 채널의 상단 라인이 네시아몬 캔들이 돌파 봉 마감하는 움직임에서 알트코인 종목 진입에 좀 들어갔고,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FOMC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들 정리 드릴 거고, 앞으로의 비트코인 방향성까지 여러분들께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내용 정리에 앞서서 3월달의 내용과 지금의 5월달의 내용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게 3월 23일 3월 FOMC가 끝나고 제가 정리를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보시는 건 5월 4일 오늘 5월달의 FOMC 내용을 정리를 드린 겁니다. 3월달에도 제가 중요하게 우리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포인트만 제가 잡아드렸던 건데, 잠깐 정지 버튼을 눌러서 이 두 가지 3월달과 5월달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은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의도하는 바는 정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연설을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도 저번 연설과 같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됐던 거는 최근 은행권 붕괴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지금의 이슈는 미국을 경기 침체로 몰아 넣을지에 대한 언급이었고, 3월달과 5월달에도 동일하게 그만큼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는 은행권 붕괴 이슈라는 거겠죠. 은행권 붕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 번 좀 다뤄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연준에서도 지금의 은행권 붕괴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 풀기를 시작했고, 그 돈 풀기에서 현재 그 은행권 이슈를 계속해서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의 고금리로 추가적인 은행권이 붕괴하는 이슈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분명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을 해줄 거고, 연준에서 절대 불리하게 언급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다음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의견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25bp 인상으로 만장일치라는 결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준에서는 역시나 명확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고 불확실성을 주면서 이번 FOMC를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는 향후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말에서 이거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의 반응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CME 그룹의 페드 와치이고, CME 그룹의 페드 와치를 보면 다음 달 6월달 FOMC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5.0에서 5.25%, 결국은 금리 동결이겠죠. 금리 동결에 대해서 91.5%의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연설 직전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추가 긴축 통화 정책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었겠죠. 사실상 시장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좀 바라보고는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향후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 멘트랑, 그리고 성명서에서 나왔듯이 앞으로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위험이 생기면 통화 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멘트를 봤을 때는, 연준에서도 높은 금리인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완전히 없다고 말한 건 아니다 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향후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을 사실상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좀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1안이랑 2안 두 가지의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은 차라리 1안보다는 2안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역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경기 침체. Q&A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언급이 나왔을 때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능성 두 가지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줬었고, 네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4.6%에서 2%까지 그 목표 수치를 변경할 의견은 전혀 없다라는 내용을 해줬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나와준 4.6%에서 최대 목표를 2%로 두고 있는 이유는, 연준 공식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시는 그 롱텀, 롱텀에 대한 그 목표 수치를 연준에서 좀 제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은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PCE 지수의 목표치를 최대 목표를 2%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PCE 지수는 4.6%고, 통상적으로 미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지수는 CPI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상 CPI 지수랑 PCE 지수가 성격이 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E 지수를 보셔도 되고 CPI 지수를 보셔도 된다.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 협상은 필수적이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도 미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은 미국이 6월에 있을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올해 1월 달에도 미국 부채 한도 증액을 시도했었지만 공화당과의 협상이 좀 실패하면서 합의 기간이 곧 6월 1일에서 6월 5일로 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부채 한도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지출 한도를 말합니다. 정부라고 해서 무작정 자기 맘대로 지출을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랑 잔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쉽게 우리 일상생활을 좀 예시를 들면은 현금을 다 쓰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신용카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신용카드에 한도까지도 그 돈을 다 쓰다 보니까 그 부채 상환에 대한 한도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를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부도의 날이 되는 날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전에 이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상 부채 한도를 협상했던 그 시기가 정말 계속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의 국가가 망하겠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제 상황이 좀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국가 부도에 나오겠구나, 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오전에 비트켓에서 관점 공방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4시 한봉 캔들이 200일선을 4시 한봉이 돌파 보험 마감하는 움직임에서 단타로 알트코인 종목 진입에 들어갔습니다. 알트코인 단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4시 한봉 캔들이 200일선을 올려놓는 자리에서 비트코인의 큰 추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이 위아래로 털어먹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더라도 해당 자리 위에 있었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반등문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알트코인 종목 진입에 있어서는 일봉, 주봉, 월봉보다는 4시 한봉 캔들로 보는 걸 권장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4시 한봉 캔들에서 어디였죠? 지금의 검정색 시선인 21선입니다. 21선 위에서 몸통 마감해주고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준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종목은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은 남아 있는 거다라고 지금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그 기준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은 충분히 열려 있을 거다. 지금 다른 코인들도 전체적으로 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낸시아모 캔들이 21선 위에서 몸통 마감해주는 알트코인 위주로 계속해서 반등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낸시아모 캔들이 21선 위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 위로 올려놓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은 좀 제거를 하고, 오늘 이렇게 FOMC랑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